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데나리온의 김우씨입니다. 와, 자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원합니다. 그죠? 네. 또 행복한 노후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죠? 또 요즘 계속 수명이 연장되고 네. 소위 고령화, 음. 이 고령화가 수명을 계속 연장시킴으로 더욱더 우리는 노후 준비 더 길어지니까 네네네. 이 노후 준비에 대한 좀 지혜로운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데나리온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네. 어떤 계획들,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네. 좀 준비해 보아야 할까, 음. 5가지 정도를 5가지. 깔끔하게 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첫 번째는 참조철을 낮춘다. 참조틀, 틀,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이게 참조틀이라고 네. 있네요. 참조틀, 네. 기준이죠. 기준인 어떤 거죠. 기준을 그러니까, 좀 낮춘다. 네, 그게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퇴 전에 소득이 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또 다른 일 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일을 오랫동안 했던 그 일이 소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은퇴 직전에 지출이 제일 많은 거니까 예, 이 기준은 그 퇴직 전 한 5년 정도로 잡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퇴직 전 누구든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퇴직 전 5년부터 내가 5년 후에 퇴직을 하니까 지금부터 갑자기 바꾸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부터 조금씩 생활비를 줄여 나가는데 그 참조 틀이라는 게 이제 내가 급여가 제일 많을 때 기준 말고 그 기준을 낮춰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을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을 낮춰야 되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지출을 좀 줄이는 거다, 그죠? 네. 근데 이거가 또 이제 좀 좋은 게 기업에 다니신 분들이 보면 임금 피커제가 있거든요. 임금 피크제. 네. 그러면 이제 매년 연봉이 뭐 5%, 10%씩 줄어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소득이 줄어드니까 좀 이건 자연스럽게 지출을 거기에 맞게끔 줄이는 훈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아예 주는 돈을 줄여주니까, 네. 강제적으로 줄이니까 임금 피크제라는 네. 것이 적응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죠? 네네. 자영업 또 프리랜서 이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네. 이게 힘들겠네. 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게 급여 소득자는 괜찮은데요. 예. 자영업자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내가 퇴직은 아니지만 점점 이제 내 나이가 많아지고 어려워지면 참조틀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자동차도 있어요. 예. 그럼 자동차를 내가 한 5년부터 나 7년마다 바꿨는데 이제 퇴직이든 아니면 내 나이가 더 많아지던 준비가 되면 뭐 예를 들면 차를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죠. 뭐 집을 이사 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것은 좀 많이 복잡하니까 주거를 옮기는 것은.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참조틀이 되거든요. 참조틀은 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추는 거다. 그런 거죠. 생활의 네. 눈높이를. 예. 당장 뭐 이렇게 이걸 먹지 마, 사지 마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생활비를 줄이냐 보면 예. 이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자동차도 들어가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차를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형차를 타다가 중형차를 타면 마음이 좀 달라진다고 예.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퇴직을 준비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가운데 눈높이를 맞춰서 내 삶을 조금 더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 자동차도 포함되는 거고요. 예. 해외여행 갈 때도 좀 바꿀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저축해서 더 좋은 데 갈 수 있지만 이렇게 퇴직 전에 뭔가 정리하고 삶을 계획하고 또 줄일 건 줄이자.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경제 생활할 때 놀러 다니는 것도 활기차지. 이게 나이가 들면요, 돈이 네. 있어도 활기차게 놀러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네. 상당히 지혜롭다 생각이 네. 들고. 자, 두 번째는요. 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퇴 5년 전부터 예. 좀 퇴직하고 나서 해야 될 것들을 좀 찾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급여 소득자에 좀 한계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자영업자분들보다는 돈벌이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고. 그런 거죠. 활동.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살까.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아니면 그 활동이죠. 65세, 60세 이후에 제2의 직업을 찾는 거죠. 근데 그거를 퇴직하고 나서 찾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급여 소득자에 한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한 5년 전부터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제 고객들 경우.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5년 전부터 찾는 분들이 뭐라 찾아와요. 예. 네, 그래서 5년 전부터 찾고 한 2, 3년 전에는 뭐 기술을 배운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예.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우리가 항상 취미 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또 다른 소득 활동을 할 때는 그냥 취미로 즐기면 되는데 네.
직장을 그만두거나 할 때는 이 취미를 한 5년 전부터 네. 조금 직업화하는, 그렇다고 이 직업이 꼭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동안의 취미로 가끔씩 소홀히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즐겨왔다면 네. 이것을 조금 어떤 면에 전문화시켜보는 그렇죠. 그런 준비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죠? 어떤 분은 당장 소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은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예. 고민이니까 전문화시키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예.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예. 네. 이것을 한 5년 전부터 네. 갑자기 찾으려면 못 찾아요. 그죠?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지고 예, 못 요즘 찾아지고.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어떤 분들은 2년 동안 목공을 하는 분도 맞습니다. 있고요.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그 숲을 좋아하는 분들은 숲 해설가가 되기 위해서 또 자격증이 필요한 거고요. 예. 예. 유튜브도 한번 해보십시오. 유튜브도 내 삶을 나누는 거죠, 그죠? 예, 예, 저도 유튜브도 이제 한번 해보시고. 유튜브 2년째죠. 대표님은 예. 뭐 한 7년 했나요? 5년 저는 했나요? 6년 차입니다. 예, 저는 만 1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1년 해보니 사람을 섬기고 내게 예. 정보를 나누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문명의 이 수단들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또 장직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창조한다 이렇게 장직이라는 표현도 있던데 아, 장직이. 이것들을 예, 두루 장직. 그래서 두루두루 한 5년 전부터는 관심을 네. 가지고 준비해 보면 좋겠고, 자, 세 번째는 어떤 게 네. 있나요? 세 번째는 부부가 함께 노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이게 노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남편은 또 음. 이게 맞벌이를 하던 외벌이를 하던 다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함께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후도 함께 바라보기가 이게 쉽나요? 근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함께 바라보지 못해서 문제가 안 생겼는데 예. 노후가 되면 재정은 한정적이죠. 맞습니다. 네, 또 우리 몸은 늙어가죠. 근데 아쉬우니까 네.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이때까지 안 했다면 지금부터 해보라는 거죠. 예. 5년, 10년 남았으니까. 예. 그리고 이게 왜 좀 좋은가 하면 음. 일단은 부부가 이제 노년에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예. 예,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제 경우는 남성분들이 좀 힘듭니다.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상담해 보면 예. 여성분과 남성분들이 은퇴 이후에 조금 삶의 질이나 예. 시간을 쓸 때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남성분들이 훨씬 답답하게 생각하죠. 시간을 잘 못 쓰더라고요. 네. 나이가 들어서. 네. 경제활동,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적용해 보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짜여진 틀에 네. 계속 움직여 왔잖아요. 네. 근데 아내분들은 대체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네. 짜여진 틀이 없었고 네. 우리가 가정활동을, 경제활동을 만만하게 보는데 이게 결국 만만하지 않고 가정 네. 경영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연해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이. 근데 맞습니다. 이 남성분들은 짜여진 틀에 살아왔던 것이 익숙해 있어서 그런지 네. 나중에 막상 그 틀이 없어지면 네. 우왕좌왕 네.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에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고객들의 삶을 보면 부부가 어쨌든 좀 이렇게 꼭 돈이 없어도 예. 함께 시간을 잘 보내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좀 행복해해요. 예. 그리고 여성분들은 갈 데도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아내도 서서히 저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이긴 해요. 네. 예, 제가 이제 아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의존도가 많아지긴 그렇죠. 하죠. 아내가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조금 역력하다. 네. 이런 좀 답답함을 느끼긴 해요. 네, 그죠? 그래서 부부가 좀 지금이라도 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예. 이후에 함께 노후를 바라보면 또 뭐가 좋은가 하면 재정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 뭘 줄이거나 뭘 안 쓸 때 이게 대화가 되는 집과 예. 무조건 대화가 안 되는 집이 예. 노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부부가 틀어놓고 네. 오픈해서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는 정말 건강한 부부예요. 그죠? 그럼요. 예. 만약에 뭐 500, 예를 들어서 500을 벌다가 300이 들어오거나 200이 들어오거나 노후가 부족해요. 그럼 뭔가 손을 봐야 되는데 예. 그럼 대화가 되는 집은 예. 함께 어떻게 줄이지? 당신 이거 줄일래? 이 대화가 되는데 대화가 안 되면 뭐 쓸 거 다 쓰는 거죠. 대화가 안 되면 나이 들어서 활동이 불편한 남편을 쫓아보내요. 돈 벌어 오라고. 자꾸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돌아보고 이걸 저는 부부 재무 대화라고 예. 하는데 한번 해보시길 교회 바랍니다. 공동체도 사실은 부부의 대화 또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데 교회 커뮤니티도 상당한 도움이 되잖아요. 아, 그럼요. 예,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갈 곳이 특히 남성들은 별로 없거든요. 예. 예, 돈 있으면 좀 갈 곳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예. 네. 자, 이제 네 번째는 네.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준비해 봐야 될까요? 네 번째는 퇴직금 받은 돈으로 음. 대출까지 받아서 가능하면 창업하지 말자. 예, 좀 창업을- 깜짝 놀랐네. 네, 퇴직금 받은 돈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뭘 하자는 이야기인 줄 알고. 창업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준비해서는 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영역 아닌 곳에 예, 돈 가지고 창업을 하니까 예. 그게 창업 폐업률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보통 5년 지나면 폐업 신고하는 비율이 예. 70%가 넘고요. 10년 되면 결국 10가정 중에 창업자 중에 8가정은 다 문 닫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는 기회인 듯 보여도 네. 노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몰빵은 네네네. 조심해야 되더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예 이제 강의할 때 요 퇴직금은 금융 상품. 예. 우리가 이제 평생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5년, 10년 뒤든 15년, 20년 뒤든 투자를 이렇게 데나리온과 함께 한 10년, 20년 공부하면 예.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생기고 예. 실패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금 받은 것들을 특정 상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금융 상품 자본시장에 예. 시장에 맡겨서 굴리고 뭐 배당을 받든지 하고 이렇게 몸을 써서 일해서 생활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창업을 좀 조심하라고 그렇습니다.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5년 전에 이것저것 준비해 보자라는 것에 투자 준비. 대체로 보면 이제 시니어 분들은 평생 네. 은행 예적금밖에 모르고 살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한 5년 정도 남겨놓고는 이 투자에 대한 공부 또 경험도 서서 해보는 것도 굉장히 그러네요. 중요하다 일에 생각이 대한 들어요. 준비도 필요한데 금융에 대한 공부도 하면 되게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융에 대한 공부는 어디에서 합니까? 금융 대나리온 대나리온. 그죠? 다양한 방법들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창업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창업을 퇴직금에 빚까지 얻어서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그렇지 않지만 공통적인 것이 좀 엿보이는 것이 네. 이 명함 문화에 익숙한 남성분들이 주로 그래요. 네. 오랫동안 이 명함 내가 누군데 그렇죠. 내가 이것에 누군데. 조금 젖어 있다 보면 네. 이게 퇴직하고라도 갑자기 대표가 되고 싶은 거죠. 명함이 좀 그럴 때 보이는. 맞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또 이 정서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5년 전부터는 명함을 안 가지고 다니는 연습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내가 점검하고 누구인지를 점검하는. 그런데 이 오해는 그 참조틀 내 자신의 사회적 인식도 낮추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겸손하자라는 네. 거죠. 그렇게 네. 되군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네, 저는 마지막 5번째가 제일 좋은데 저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했어요. 노후에 좀 부족하더라도 이게 비참하다는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 야, 너무 멋지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좀 좋아하는 게 바울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따라해서 천국 가는 그것뿐만 아니고 예. 이 몸의 부활이다. 예.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고 몸으로 사시고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에 몸으로 드시고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노년의 마지막 인생을 뭐 비참하게 살다 죽는다 생각하지 말고 섬기고 기쁘게 살다가 결국 우리의 끝은 주님을 만나러 갔다가 이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할 거라는 예. 이 부활 신앙을 조금 아멘. 노년에 적용하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재정이나 외부 환경을 기준으로 나 자신의 현실의 형편을 따지면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형편은 다 다르죠. 네. 또 각각의 달란트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들을 붙여 다 보내놨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라는 네. 마음을 가지면 그럼요. 상당히 내면의 이 충족감이 커지리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죠? 내면의 충족감. 그래서 마지막의 인생을 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런 거 세상은 마지막이 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자체 끝이 아니니까 그 소망을 여기다 두고 요 남은 인생을 또 열심히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마지막이 비참하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데나리온과 함께 또 공부도 해가고 예. 투자도 하고 준비도 해서 가면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고 이 노후가 주님과 함께 평안할 거다는 저는 믿어요. 맞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자.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 영을 보내주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영이 육신이 아니라 영이 네. 생명의 세포잖아요. 네네. 예, 생명의 세포는 우리한테 늘 함께 있다. 네. 이것만 생각해도 음. 마음이 많이 넉넉해지고 네.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동의하시죠? 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풍성한 노후, 이 풍성한 노후를 정말 풍성하게 좀 준비하고 즐길 수 있는 5가지 현실적인 플랜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또 데나리오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